안녕하세요. 기라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이평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이평선 설정은 51선, 100일선, 100일선, 300일선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4시간 봉과 1분만 거의 보기 때문에 51선 아래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차트를 주로 계속 못 보시는 직장을 다니거나 계속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4시간 봉과 1분만 봐도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51선, 100일선, 200일선, 300일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요한 건 손익비 분석과 추세, 반등 저항 구간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별 모양을 보면 되는데 이 별 모양 보여있는 캔들 보이시죠? 이 노란색 선이 51선인데 이 51선을 뚫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51선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유는 캔들의 마감입니다. 왜냐하면 4시간 본 캔들의 마감이 51선에 가까이에서 받았고 마감이 이 선이랑 굉장히 가깝죠. 그렇다는 건 이 마감이 결국에는 51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4시간 봉이나 1봉을 보실 때는 항상 캔들의 마감을 봐야 됩니다. 마감을 끝까지 보고 나서 대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캔들 마감이 여기 이 꼬리를 안 생기고 여기쯤에서 저항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는 여기까지 뚫려가지고 여기까지 갔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물을 타든지 아니면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손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여기서는 꼬리를 달고 51선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뚫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님들도 이평선이든 뭐든지 지표를 볼 때는 그 시간봉의 캔들 마감이 되는지를 끝까지 봐야 합니다. 4시간봉을 본다고 하면은 4시간이 다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아요. 세력은 무조건 올리거나 내릴 때 꼬리를 다는데 4시간봉 이상부터는 꼬리가 길어서 일단 매매 자리를 이평이 지지나 저항하는 걸로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대응입니다. 첫 번째 별자리를 일단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때 롱을 정리한 표시가 뜹니다. 여기 셀 바이 보이시죠? 제가 이때 하락이 한번 크게 나왔었는데 순환매로 평단을 여기까지 내렸거든요. 이 위쪽에서 매수를 계속했는데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을 이 아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아래까지. 근데 이때 상승이 반등을 나와가지고 순환매로 성공을 했고 매도를 했죠. 이 매도를 한 이유도 첫 번째 셀 표시가 되어 있는 300일선 보이시죠? 보라색이 300일선인데 300일선에서 저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그려놨던 파란색 선에 매물대가 있고 저항선이죠. 저항선이 있고 300일선 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감을 끝까지 받고 떨어지는 걸 봤는데 절반을 일단 덜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고 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를 뚫어줬고 51선 가까이 갔는데 또 51선과 이 저항대가 그려져 있는 곳이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쯤에서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이평이라는 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 매도 타이밍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저는 숏을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 4시간 봉 사이에 숏이 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숏을 잡고 또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51선을 닿아가지고 저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숏을 잡은 겁니다.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숏을 잡았는데 이 300일선이랑 매물대가 또 겹치는 이 자리에서 숏을 정리를 했고요. 입절을 잘 해서 벌고 나왔습니다. 이 차트에서 작용하는 것들은 이평선 하나보다는 저항대나 매물대까지 같이 있는 자리가 승률이 높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얘기했던 200일선이랑 지지대나 저항대가 같이 있는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물대, 저항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별자리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 두 번째 별자리도 300일선을 맞고 떨어지는 건데 저항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시간 봉으로 저항이 나왔죠. 이런 자리를 노려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인 거예요. 저는 매물대나 이평이 같이 있거나 또는 이평선이 두 개 겹쳐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전에 롱 잡은 것도 보이시죠? 이 바이 표시? 이 바이 표시도 매물대를 보고 매수 자리를 보고 들어간 거고 다시 매물대랑 이평선이 같이 겹쳐 있는 곳에다가 입절을 한 겁니다. 딱 제 것만 팔리고 딱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딱 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 자리인데 제가 아까 겹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번째 별 표시가 있는 자리가 51선이랑 200일선이 겹치면서 저항이 나오는 자리인데
이평선이 두 개가 겹치면은 저항이나 반등이 꽤 셉니다. 힘이 정말 세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들어갈 때 숏자리나 롱자리 들어갈 때 이렇게 이평선이 겹치는 자리를 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참고인 거고 이평선이란 게 무조건 다 맞는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리스크 줄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물은 어디까지나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대응의 영역이고 맞추는 게임이 아니니까 이평선만 보고 매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건 바보입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평선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걸 알면서 매매를 하면 도움이 훨씬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 생각대로라면 100일선과 300일선이 겹치는 그리고 저항대가 존재하는 지금 차트에선 여기 보이시죠? 이 988 라인, 이 자리가 988인데 이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서 분할로 매매를 하든지 하면은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왜 5분봉이나 15분봉은 안 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가끔 유동적으로 참고는 합니다. 근데 이평의 힘은 봉의 시간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5분봉 이평선에 비해서 4시간봉 이평선이 힘이 훨씬 세거든요. 시간이 길수록 힘이 셉니다. 이게 제가 5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얻어낸 정론입니다. 작은 봉들은 횡보나 세력의 힘이 꺾이기 쉬워서 오히려 매매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횡보장에서 털리시는 것처럼 5분봉이나 15분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은 보시는 자리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일봉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일봉 사진. 이게 일봉 사진인데 일봉도 사실 비슷합니다. 첫 번째 별은 51선에서 저항 맞고 꼬리를 만든 건데요. 여기 보이시죠? 노란색 선 51선입니다. 이게 적어 보여도 무려 5,000달러 정도 오른 거거든요. B에서 97까지 올라간 거라서 꽤 큰 반등입니다. 이런 거를 먹는 게 매매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본 계좌에서는 이거를 매매를 했었고요. 이때도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도 한번 보시면 이평을 보시면은 이 이평선이 100일선인데 두 번째 보이시죠? 앞에서 51선이 저항을 이미 받았잖아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저항을 받고 반등이 올라와서 좀 버티다가 다시 뚫렸죠. 이러면은 51선에 힘이 없어진 겁니다. 이 51선 이평선이란 거는 계속 뚫리면 단계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다음 캔들부터는 51선이 힘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뚫려버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100일선까지 떨어지는 것도 보이시죠? 다음 반등이 이평인 100일선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것도 5,000달러 이상 반등입니다. 큰 반등이고요. 그때 보시면은 이게 정확히 보시면은 선이 이평에 정확히 닿지는 않았어요. 이게 또 포인트 같은 건데 이게 어디까지나 차트라는 게 유동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애매하게 안 닿아도 주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의 가깝게 조금 또는 이제 약간 캔들이 가깝게 붙는 거 또는 넘어가기도 하는 거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경험적으로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경험으로 쌓는 거여서 조금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매 기술이 필요한 건데 제가 쓰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매매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 제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 보셔야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별 보시면은 제가 이때 매매를 했죠. 이미 100일선이 앞에 뚫려서 해소가 됐잖아요. 세 번째 별을 보시면은 앞에서 이미 51선이 아래에 있는데 그러니까 51선 아래에 있던 게 오래됐죠. 이미 51선은 힘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은 100일선이 남아있는데 100일선도 여기서 닿지는 않았기 때문에 힘이 아직은 조금 있는 편이죠. 닿았다고 해석은 하는데 뚫린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한 겁니다. 그렇게 다음 반등은 사실상 그래도 100일선을 대체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0일선을 가야 되는데 200일선은 저기 아래에 있죠. 현실적으로 79K를 한 번에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 경험상 세 번째 별처럼 최근에 나왔던 하락 지점 아시죠? 그러니까 최저점이나 하락 지점, 그 매물대와 지지대가 겹쳐있는 하락 지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51선 닿았던 이 자리랑 그리고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여기 요 자리 겹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3번 이상 반등이 나오거나 3번 이상 지지가 나온 구간이 있어요. 이런 구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의 힘을 잃었는데 상식적으로 79K를 한 번에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 이런 마지막 하락 지점 이렇게 계속 반등이 나오는 이 지점까지 떨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의 힘을 잃었는데 또 반등은 해줘야 되겠고 하니까 어디까지 떨궈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이런 마지막 지지 구간 같은 자리 있잖아요. 이런 구간 자리를 찾아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평선은 추세와 저항 지지를 보여줘서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의 흔적 같은 거라서 힘도 세고 참고하기도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평선은 이게 해석을 제가 해드리면 이평선은 단계적으로 해소가 되고 이 힘이 떨어지게 되고 하락이 다음 이평선까지 떨구지 못할 가격이라면 근처에 있었던 계속 반등을 계속 받았던 저점까지는 떨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평선도 지지와 저항을 하고 두 개가 겹치면 힘이 세지고요. 또 이평선은 해당 봉의 시간이 길수록 힘이 커집니다. 5분 봉의 이평선보다 4시간 봉의 이평 힘이 훨씬 센 것처럼요. 자, 오늘은 이평선의 설명을 여기까지 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면 어디까지나 이평선은 차트의 지표일 뿐 선물 매매는 대응 영역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평선은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평선 매물대 다 있지만은 전부 다 이평선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차트 지표와 저항선, 지지선, 매물대를 이용해 자리를 유동적이고 종합적으로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매로 리스크 관리라든지 매매 테크닉을 찾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합쳐진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조금씩 돈을 쌓다가 방금 봐셨던 일봉상에서 큰 움직임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분할이나 이제 순환 매매로 잘 먹어야 시드가 한 번에 성장을 가끔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을 쌓아야 저희는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꾸준히 벌고 그러니까 가끔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좀 불려가면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리스크를 없애면은 돈을 잃진 않아요. 선물 매매는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청산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고 관망하고 보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는 매물대, 지지, 저항선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한번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선물 가입하실 분들은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면은 가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거 하시면 저한테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위 영상은 단순히 정보 제공과 참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투자 권유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본 영상과 관련된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